여러분 안녕하세요. 그동안 각종 생활 풍수를 통해서 복이 들어오는 현관 풍수라든지 복이 들어오는 거실 풍수, 또 안방 풍수, 또 주방 풍수도 설명을 해드렸죠. 그 특징들이 있죠. 바로 공간을 주제로 삼아서 그 공간에서 크게 복이 될 수 있는 그런 풍수의 배치를 통해서 우리가 좀 유익함을 얻을 그런 방법을 찾아본 것인데요. 오늘 영상에서는 그동안 앞서서 다루었던 이런 현관이나 거실, 또 주방, 안방 이런 환경과 좀 공간에서 더 나아가서 인간을 그 중심으로 다루어 볼 필요가 있는데요.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인간관계 풍수, 인간 풍수라고 이름을 붙이고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재물운이 왕성해지는 그런 인간 풍수, 또 인간관계의 그런 풍수가 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. 저희 채널에서 제공해드리는 이런 운세 정보나 또 풍수 정보는 그 바탕에는 자연과 또 음양오행의 그런 조화와 균형이라는 주역의 철학이 기본 바탕이 되어 있는데요. 단지 저희 채널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그런 역학이나 운세 감정, 운명 감정, 또 동양 철학에서는 이 주역을 빼놓고는 설명을 할 수가 없을 텐데요. 저는 여러분에게 그 역학에서 제시되고 있는 운세 예측의 또 적중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사주팔자가 예를 들어 똑같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왕처럼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무슨 사정으로 또 사주팔자가 그 사람과 똑같이 생겼어도 어떤 경우에는 또 어떤 사람은 아주 비참하게 또 다른 곳에서 살고 있을 수도 있는데요. 이처럼 다양하게 존재할 수밖에 없는 삶의 어떤 환경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 운세 예측이 모든 사람에게 신뢰도 높은 그런 예측과 적중도를 갖는다고 단언 짓기는 무리가 있겠죠. 이런 경우 그 신뢰도나 또 적중도가 낮게 된다면 아마도 과학적인 정보 전달의 그런 역할보다는 좀 재미로 한 번씩 보는 그런 질 낮은 미신거리로 또 전락할 수도 있는데요. 그래서 저도 이 운세 예측에 이런 정보를 올려드릴 때 항상 그 시험 보는 수험생의 그런 마음처럼 영상이 좀 많은 분에게 폭넓게 또 적용도 되고 또 운세 예측의 그런 적중도가 기왕이면 좀 높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늘 갖게 됩니다. 오늘 영상의 주제처럼 그렇다면 주역에서는 이 크게 그 재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방법을 어떻게 제시했나 우리가 좀 찾아볼 필요가 있겠죠. 주역에서는 이 부분을 아주 분명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. 그 적선지가 필류 여경이라는 이런 문장으로 요약이 되는데요. 결국 선을 쌓으면 그 자손의 대까지 크게 그 복록이 넘친다라고 받아들이면 되는데요. 그러면 이 대목에 이르러서는 그 주역에서 그 음양과 오행 그리고 괴를 설명을 하면서는 굉장히 다양하게 제시되고 그 이론을 전개할 때 그 구사하는 그런 과학적이고 통계적이고 또 분석적인 그리고 계량적인 수치가 연상이 되는 그런 수학적 접근 방법과는 좀 전혀 다른 그 메시지의 어떤 전달 방식이 이전과는 상당히 좀 애매모호하게도 들리기도 하는데요. 여기서 우리가 주역에 대한 이 신뢰를 얼만큼 갖고 있는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. 적선지가 필류 여경을 설명한 부분이 주역의 그 문헌편에 실렸을 때는 어차피 그 다른 편에서 다룬 그런 굉장히 세밀하고 또 촘촘한 그런 기술 방식이 좀 바뀐 것이 보이긴 합니다. 문헌편은 또 대부분 내용이 좀 윤리적인 그런 접근의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러할 텐데요. 동양 철학에서 다루는 이런 복록을 큰 그 복과 또 명예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. 복이라는 것은 이 경우 금전운이라든지 재물운수 또 돈복 이렇게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또 눈에 보이는 또 헤아려지는 그런 복을 의미한다고 봐야죠. 복록에서 또 녹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귀하게 존중을 받고 또 지위를 누리게 되는 큰 그 경사스러운 그런 명예운을 의미한다고 보셔야 되는데요. 운세적인 관점에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. 결국 우리가 큰 그 금전운과 또 재물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가장 먼저 그 선행되어야 할 일은 재수부적 한 장 갖는 것이 아니라 또 돼지 잡고 그 구다는 그런 일보다 더 좀 선행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역의 관점에서 좀 따져본다면 좀 선을 쌓으라는 것으로 압축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이 선이라고 하는 이 영역이 좀 다분히 또 형이상학적인 그런 부분에 접근이기 때문에 우리가 몸에 좀 확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.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이것이 그 한낱 윤리적인 그런 구호가 아닌 운세에서 결국 우리들의 그 재물 운수를 가장 확실하게 또 상승 전개시켜주는 또 최고의 방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들을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우선 그 주역의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.
주역은 어느 한 개인이 주장한 그런 이론서가 아닙니다. 주역은 그 6.25 3대 경전의 하나인데요. 여기서 우리가 좀 소홀히 놓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죠. 그 시대 배경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. 그 복희 시로부터 또 전국시대에 이르기까지 그 시기가 철저한 그 왕권 중심의 아주 중앙 집권적인 사회였죠. 또 철저한 신분과 또 계급 사회였고요. 또 나라 차원에서 어떤 치세 경륜과 또 법치의 근간으로 삼을 아주 중요한 경전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우리가 좀 막연히 추측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 당시에 아주 체계적이고 또 방대한 그런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또 엮여졌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. 그래서 복록을 크게 누리는 그런 방법으로 제시된 선행을 쌓으라는 그런 방법이 괜히 그 주역 첫 장에 버젓이 그 당당히 박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. 당시 그 거국적으로 편찬된 주역이라는 경전의 내용이 담겨진 이론과 설명은 결국 저작거리 그 수많은 사람들의 방대한 실제 그 사례를 보고 또 수집을 하고 또 분석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봐야 합니다. 국책사업처럼 강한 왕권이 통치되던 시절이었죠. 또 무엇보다도 직업이 다양하거나 또 지금처럼 아주 많은 그런 사회는 아니었습니다. 또 무지 많은 그런 인구를 가지고 있는 중국에서 결국 길흉의 전개 과정을 사람들을 통해서 수집을 하고 또 그 자료를 모아가는 그런 과정이 어려운 일은 물론 아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요. 결국 이런 의미에서 좀 살펴본다면 어떤 경우에 운세가 길하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또 어떤 경우에 운세가 아주 흉하게 영향을 주는지 이 문제를 파악을 하고 또 분석을 하는 게 그 당시 어려운 일은 아니었을 거라는 이야기죠. 여기에서 중국의 인구도 그 당시도 물론 결국 적지 않았을 텐데요. 자연히 그 샘플을 좀 삼을 만한 그런 양이 방대하게 또 축적이 되었다면 그 조사나 결과가 갖는 그런 수치는 굉장히 좀 우리가 신뢰할 만한 좀 의미 있는 그런 수치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. 주역은 철학을 설명을 하고 전개하는 과정에서 자연의 원리나 또 음양오행의 철학적인 원리를 구사를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좀 살펴보면 인간학, 더 나아가서 인간의 기륭학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. 나 자신의 기륭뿐만 아니라 그 상대의 기륭의 파악에도 똑같이 적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간관계학으로도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큰 복록이 생기니까 선행을 해라 라고 주역에서 아주 중요하게 그 복을 누리는 방법으로 제시된 이 선행 쌓는 것도 결국 타인이 그 대상으로 존재할 때 가능한 거니까요. 선을 행하는 주체와 또 그 선을 받을 행동의 그 객체가 함께 존재할 때 그 주역에서 그 제시된 크게 그 재수 있는 복록을 누리게 되는 셈인데요. 주역은 결국 이런 의미에서 나 자신의 개인 처세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엄연히 그 상대편이라고 하는 타인이 나의 복록을 좌우할 중요한 키맨으로 동등한 지위로 또 확실히 존재하는 걸 전제 삼는 거죠.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내가 잘 되기 위해서라도 또 내가 복록을 누리기 위해서라도 또 내가 자손까지 크게 복록을 누리는 그런 자손 번영의 삶까지 살기 위해서라도 나와 함께 반드시 그 존재해야 되는 게 바로 나 자신이 아닌 상대방, 즉 타인, 더 나아가서 인간관계가 존재해야 된다는 것이죠. 이런 의미에서 분명 그 주역은 인간관계학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. 어느 조사에 의하면 그 사람을 짧은 시간 동안 아주 팍 늙게 만드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. 첫째는 근심 걱정이고요. 또 두 번째는 그 인간관계의 소통에서 생기는 스트레스라고 합니다. 사람이 누군가에게 말 못할 고민거리가 있을 때 아주 팍 늙을 수가 있다는 뜻이고요. 또 매일 부딪히는 그런 인간관계가 뭔가 좀 어디서 어그러지고 좀 엇박자가 된다면 또 이것이 주는 그 데미지도 상상 이상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뜻인데요. 선행을 쌓으면 복을 받는다는 이런 주역식의 잣대로 저는 이 필요여경에서 이 힌트를 얻어서 반드시 그 경사스러운 복록을 누리게 되는 그런 방법을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보겠습니다. 우리가 크게 복을 받기 위한 첫 번째 방법으로 또 주역에서 제시한 또 선행을 쌓으라고 한 이 부분을 현대적인 의미에서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. 지나가다가 우리가 거린에게 적선하는 것이 그 주역에서 말한 그 선행 방법의 전부는 아닐 텐데요. 인간관계에서 또 가장 좋은 그런 선행 방법은 그 출발은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저주하거나 또 뒷담화하지 않으면 제일 좋은 또 최고의 선행 방법이 동시에 또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. 선행 쌓는 일에 대해서 너무 거창하게 우리가 그 강박증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. 수족이 불편한 그런 어르신들을 위해서 목욕봉사 도우미가 되는 그런 일만이 또 선행을 쌓는 모든 일의 전부는 아니란 뜻이죠. 우리가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에게 스트레스 받을 사람은 없겠죠. 문제는 그 내 신경을 좀 박박 긁어대는
그런 인간관계가 있다면 그런 경우에 그 나의 처세가 내 운세의 성공적인 전개와 또 내 운세의 복록을 위해서 또 그럴 때 처신이 아주 중요하다는 뜻인데요. 이런 경우에 원수를 사랑하는 그런 심정으로라도 그런 상대방에게 우리가 저주하는 마음이 아닌 또 비난하는 마음이 아닌 냉정한 그런 평정심을 가질 수 있다면 이건 아주 좋은 그런 인간관계에 있어서 풍수방법, 동시에 그 내 복록을 크게 만드는 아주 효과적인 운세 전략도 되는 건데요. 이것이 그 주역에서 제시하고 있는 복을 크게 받는 그런 방법이 되면서 동시에 이런 접근이 그 주역의 시각을 대입을 해서 살펴본다면 그대로 또 적용이 됩니다. 왜냐하면 주역에서 가장 크게 또 중점적으로 일관되게 강조하는 것이 바로 기운의 또 조화와 균형이기 때문에 그런데요. 상대방에게서 내가 갖는 감정의 기운이 편하지 않는 감정으로 채워져 있다면 그것이 상대방에 대한 실망이든 분노든 절망이든 또 경멸이든 모든 감정작용 속에서 내 운세가 또 안정되게 전개되는 데는 분명 도움의 역할은 되지 않을 건 당연하겠죠. 행복하기 위해선 상대방에 대한 기대를 버리면 된다고 했던 버트란드 러셀의 시각이나 또 소유의 욕구를 우리가 내려놓을수록 우리 마음에는 더 가치 있는 그런 것들이 더 크게 채워진다고 했던 법정스님의 그런 시각이나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종착점에 이르게 되는데요. 그것이 바로 주역에서 제시하는 복록을 크게 누리면서 또 자손의 대까지 복록을 크게 누리게 되는 그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. 우리 모두가 그 부처님이나 또 예수님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살기는 어렵죠. 이런 이유로 인해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크게 그 우리가 좀 양보를 해서 크게 마음을 내려놓고 누군가를 좀 용서까지 하는 그런 단계가 되려면 정말 우리의 마음의 경지가 수양의 경지까지 이르러야 될 수가 있는데요. 그러나 나에게 그 스트레스를 주고 또 나에게 상처를 주고 또 나에게 그 아픔을 주는 그런 인간관계가 있다면 그런 상대방들에게 우리가 좀 분노보다는 원망보다는 또 질책보다는 냉정한 우리가 평정심을 찾고 그들을 비난하지 않을 수 있다면 그들을 그 질책하거나 또 그들에게 저주를 퍼붓지 않을 수 있다면 또 그들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다면 그것은 상대방을 위한 일이 아니죠. 나 자신을 위한 또 최고의 큰 복록을 터지게 만드는 또 큰 금전운과 또 재물운이 자손의 대까지 크게 미치게 만드는 또 최고의 방법이 된다는 거죠. 주역에서 제시한 방법이 그렇다는 건데요. 이런 시각에서 좀 우리가 살펴본다면 우리를 좀 힘들게 하는 그런 모든 인간관계가 있다면 또 다른 의미에서는 그들은 모두 움직이는 재수부적 역할을 우리에게 하는 셈이 되는 거죠. 우리가 그들에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좀 분노가 아닌 또 평정심을 유지한 상태에서 그들에게 저주 섞인 말을 건네지 않는다면 또 그런 인간관계가 좀 한 번씩 좀 부딪힐 때마다 경험할 때마다 우리에게는 결국 우리의 그 재수의 수치가 한 단계 계속 높아지는 거죠. 여기에서 재수라는 것은 결국 재물운수의 수치를 말하는 거니까요. 우리가 크게 복록을 누리는 그런 수치를 한 단계 높여주는 역할을 그런 사람들이 한다는 거죠. 어차피 인간도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했죠. 모든 동물들은 그 생존을 위해서 아주 이기적인 자신의 그 보호 본능을 가질 수밖에 없죠. 사람도 항상 그 타인보다는 이기적으로 또 자신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. 이제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우리들을 아프게 하고 또 상처를 주고 또 자신들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저것은 유별난 행동이 아니라 보호 본능 같은 그런 이기심이 표현이 되는 거구나. 그러니까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인데요. 이것이 반복이 된다면 우리는 마치 그 일일 일 선행하듯이 이전 같으면 우리가 크게 스트레스 받을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 스스로 그 감정의 보폭을 안정되게 또 유지도 하면서 동시에 우리도 모르게 했을 상대방에 대한 불필요한 그런 소모적인 분노라든지 그 감정의 소모로부터 우리들을 자신을 더 새롭게 지켜낼 수가 있는 거니까요. 오늘부터 우리는 우리에게 그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인간관계가 생긴다면 이 사람이 오늘 나에게 재수를 주려고 이러는구나 라고 기쁘게 생각을 하고 이겨낼 필요가 있겠습니다. 당신이 그 스트레스를 나에게 주면 줄수록 나는 더 큰 복록을 누리게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죠. 이렇게 마음을 먹고 또 그 페이스에 또 휘말리지 않고 또 우리가 냉정함을 유지할 수 있다면 또 주역에서 제시하는 큰 복록을 누리는 그런 최고의 방법이 되니까요. 여러분들 앞에서 그 스트레스를 주던 그런 인간관계가 있다면 오늘부터는 내가 그 선행 쌓을 수 있도록 나타난 나의 그 귀인으로 또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.
움직이는 그 재수부적 역할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또 상대방을 좀 여유 있게 마음속에서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인데요. 이렇게 되면 결국 마음으로 좀 삭히고 또 양보하고 또 그 순간에는 좀 져주는 것 같지만은 동양 철학의 근간이 되고 있는 주역의 표현에 의하면 결국 선행 후에는 크게 그 자손까지 복록이 찾아온다고 했으니까요. 금전 운수라든지 또 재물 운수가 물처럼 터지는 최고의 또 비법이 동시에 된다고 봐야죠. 그리고 그런 여러분들은 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돋보일 수밖에 없겠죠. 그런 아량 있는 또 그런 처세를 여러분들께서 하신다면요. 또 충분히 그 타인들이 볼 때는 여러분들이 갖는 큰 장점이 될 수가 있고요. 또 여러분들만이 갖는 고유의 또 여러분들의 매력이 될 수가 있겠죠. 오늘 간단히 주역의 입장에서 인간관계 풍수 알아봤습니다. 이 영상을 들어주신 구독자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인간관계에 있어서 크게 그 재물이 발복되는 또 순기능의 동기부여를 꼭 찾으셔서 자손의 대까지 크게 그 복록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. 저희 감성 수채화 TV에서는 앞만 보고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서민들이 자연의 기운, 운세의 기운, 또 풍수의 기운으로 우리 삶을 한 단계 끌어올려주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각종 운세 정보, 풍수 정보 올려드리고 있는데요. 중년에서 실버 세대까지 행복한 인생을 위한 자기개발과 감성 충전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들도 함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께서 좋아요와 구독으로 또 이런 정보들을 실시간 무료로 또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. 저희는 다음에 더 알찬 정보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